공공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개선 방안입니다. 뭐 공공정보화 사업을 발주를 하는 과정까지 또는 추진하는 그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딱 포커싱을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정보화 사업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제도,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앞서 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정부의 소프트웨어 무상부화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특정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서 관련 기관 또는 대국민 뭐 서비스를 한다 이런 그 형태로 해서 무상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관련 기업의 그 매출 감소라든가 개발 의욕 저하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본의 아니게 생태가 교란되는 형태를 맞고 있지요.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 예산 추가 투입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무료 배포를 하고 결국은 기업이 사업들을 포기를 해서 이 서비스가 단절이 돼 번지는 나중에는 뭐 정부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이 서비스가 계속 필요해서 받는다고 할 때 시장에 아무도 그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없어서 결국은 서비스 단절로 이루어지는 이런 그 순환고리, 악순환 고리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이신 그 김진영 소장님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무상 배포는 선의에 의한 소프트웨어 산업 타살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유형별로 저희가 한 5가지 유형별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 정부에서 패키지 제품 또는 시스템을 기관간 자기네 뭐 정부 부처라든가 아니면 지방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 같이 사용을 하겠다 해서 한 곳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안행부가 08년도에 지금도 아직 뭐 배포 중에 있습니다만 온나라 시스템을 뭐 전체 지방 그 정부 부처 온나라 시스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국가기록원의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배포했고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회계 시스템을 배포를 2011년도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부가 39개 국립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학 자원관리 시스템이라는 명칭 하에 그 ERP죠. 온 나라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배포를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 효율성 증진, 비용 절감 등 이유로 기관 간 동일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는데 해당 소프트웨어 시장은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비 규모로 축소되어 가지고 관련 기관들이 사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는 특정 모듈을 강제를 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올해 사업인데 의료기관용 표준 소프트웨어 그 개발의 그 타당성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시고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의료보험 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청구를 하려면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해가지고 청구를 해야만이 우리가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수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번지니까 이건 뭐 병원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번지는 거죠. 14년대 마찬가지로 대급철저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 차세대 지식포탈 구축 사업을 하면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다 그 표준을 해가지고 코어 엔진까지 다 바꿔서 맞춰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지식포털이라는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걸로 또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로 다시 새로 개발을 해서 사업을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특정 제품 및 서비스를 대국민 무상 배포하는 사례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린아이넷 사업도 있었고요. 중기청에서 경영혁신 플랫폼 클라우드 형태로 그 소프트웨어를 놓고 중소기업들이 사용을 하게 하는 형태의 그런 지원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식약처에서 CTP 풍량 관리하는 뭐 여기 전부 다 건강검진이라 이런 거 하면서 다 CT 촬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게 엑스레이라는 게 몸에 축적되잖아요. 그것을 다 관리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에 의한 이런 그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로 먹고 사는 기업들한테는 독이 되는 이런 그 사업들이 되겠고요. 특정 서비스 분야에서 민간과 직접 경쟁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각 지자체별로 버스 정보백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상청, 기상정보라든가 특허청의 특허정보라든가 하는 걸로 민간과 경쟁을 여전히 지금 하고 있고
국토부의 V월드 서비스, 저도 뭐 V월드 서비스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써봤는데 뭐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것들 지도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뭐 이런 서비스를 또 하겠다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만든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전국 택시 통합콜, 콜택시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토부에서 전국에 있는 택시를 통합콜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배포를 하겠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웹이라든가 요즘 뭐 다 그 핸드폰의 웹 같은 거 다 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웹을 뭐 벤치마킹이죠. 뭐 좋은 말로 벤치마킹이고 나쁜 말로는 좀 아이디어 도용이죠. 를 제공해서 뭐 서울시 같은 데가 교육연구정보원의 꿀박사라든가 학교 쏙2라는 서비스를 민간에서 이미 하고 있는 뭐 바로풀기라든가 아임스쿨이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이런 서비스하고 아주 유사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번지는 이런 형태이고 마찬가지로 그 캐리스죠. 교육학술정보원의 유도학 서비스가 민간의 그 클래스팅 이게 제가 보니까 그 학습 커뮤니티이더라고요. 근데 유드랑이 보면 요즘 디지털 교과서 많이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 교과서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내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탁 치면 유니크하게 유드랑으로 딱 연결이 돼요. 이게 독점이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미 클래스팅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아주 매우 유사하게 그럼 뭐 이런 클래스팅이라는 이 민간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우리 더 이상 이제 장사를 못 하겠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드디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7월 23일 날 아시는 것처럼 뭐 판교에서 VIP 모시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선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만을 하고 이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하지 말자라는 그런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공공정책 또는 그 공공에서 하는 서비스가 시장에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보면 첫 번째 요건이 이 공식화된 목적이죠. 국가가 존립을 하려면 군대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다음에治安 질서 유지하려면 뭐 경찰들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공동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들 국가가 해야죠. 근데 부유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지도 제공으로 해외 지도 이용료 절감 및 공간정보 사업 육성한다.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국민의 세금을 쓴다.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다 모든 국민이 전체 국민이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도, 전기, 통신, 교통 다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 근데 이걸 어떤 특정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가격을 확 올리거나 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격을 국가에서 강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해야죠. 또한 그 민간 참여자하고 시장에서 뭐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즉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 분야가 있어요.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어서 국토 데이터 이런 것들은 실제 민간에서 그 대규모 뭐 이런 측량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서 자본 투자해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무상 배포,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정보화 사업들이 이러한 시장 개입 요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그걸 충족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면 공공정보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뭐 공무원들은 예산 절감이라는 하나 개발해가지고 나눠 쓰는 거니까요. 좋은 말로. 예산 절감과 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두 목표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그 제도가 좀 도입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장 경쟁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및 제품인지 여부도 고려가 돼야 되고 공공정보화 사업이 이런 그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 위축이라든가 뭐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예산 낭비라든가 그다음에 그 불필요하게 정부하고 기업 간에 이게 서로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경쟁을 모두 방지할 수 있는 가칭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 제도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 제도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고려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공공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를 반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를 심의를 개시를 하는 절차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신청을 하는 거. 그다음에 또 기업들에서 뭐 중앙부처에서 개발을 하는데 저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 개발하면 저 죽습니다라는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직권으로 하는 이런 심의 절차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 대상 사업의 선별 기준에서도 실제 역량 평가 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의 방법, 그다음에 역량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공정보화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빨간색이 중앙부처이고요. 그 파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게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부처죠. 중앙부처에서 기재부에 그 중기사업 계획안을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래부가 3월 26일 날까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서를 작성 지침을 통보를 합니다. 각 중앙부처에다가. 그다음에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 지침을 3월 30일까지 통보를 하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중앙부처들에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서를 4월 25일까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기관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미래부에서 검토 의견을 이게 예산이 적정합니다, 어쩌습니다라는 의견들을 붙여서 기재부의 의견 제시를 원래는 법정 기한은 6월 30일까지인데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 정도 5월 31일까지 해서 기재부한테 의견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 기재부에서 심의를 예산안이죠. 예산안은 심의를 해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다가 8월 31일까지 제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쭉 해가지고 예산 확정이죠. 안이 아니라 예산 확정을 12월 31일까지 예산 확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이 12월 31일까지 예산 확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2월 28일 날 소프트웨어 수요 예보조사라는 것을 정부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수요의 예보조사라는 것을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되고 있고, 보통 사업 발주는 3월 달부터 사업 발주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방정부, 지자체 같은 경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서를 7월 30일까지 어디에다 제출을 하냐면 안행부에다가 제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안행부에서 검토 의견을 기재부에다가 9월 30일까지 제출을 하고, 지자체는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을 한 다음에 역시 12월 30일까지 확정을 하는, 그래서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을 확정을 해주는 이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그러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의 시점은 어떻게 잡을 거냐. 그래서 예산안 편성 전, 그러니까 국회에 넘기기 전까지, 정부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8월 31일 전, 지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11월 20일 전에 검토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미래부가 검토 의견 제시하기 전에 실심이 완료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역량평가제에 대해서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국회 예산안이 넘어가가지고 이거 심의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좀 더 그 연구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정보화 추진 절차 반영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건은 역량평가 결과가 사업 추진 여부에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떠들었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단기적으로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심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부에다가 중앙부처가 넘기는 그런 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심의 시에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좀 병행을 해야 되겠다. 이게 그냥 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보화 기본법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모든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부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기재부가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산안을 편성을 하게, 참작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 중앙부처 A, B, 지자체 C, B가 미래부라든가 안행부에다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서를 제출을 하고요. 이것을 자체 심의를 이미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항목을 더 넣겠다는 겁니다. 어떤 항목? 소프트웨어 역량평가라는 그런 항목을 더 넣어서 심의를 하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기재부에다 의견 전달을 하고 예산 반영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는 게 맞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기업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받아서 미래부의 총리
위원장이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그 산하에 활성화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분과를 하나 두어가지고 이런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및 그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조치 요구가 가능하도록 이런 병행해가지고 투 트랙으로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렇게 연구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잠깐 그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민갑이라든가 코사의 애로사항을 건의를 하면 이걸 받아서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분과에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또 심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개선 방안 보고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넘기면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하고 공공기관에다가 문제 있는 공공기관에다가 조치 요구를 하면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보고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투트랙으로 움직이면 많은 부분이 적어도 해칭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의 개시 절차를 좀 보면 이 소프트웨어 역량평가자의 당사자는 크게 세 부류인 것 같아요.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실제 공공기관이 뭘 하는데 내가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느 쪽에서 오든지 간에 이걸 받아가지고 이런 역량평가를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그 평가를 해야 되는 이런 실시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 개시 방안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 심의 신청안 해가지고 내용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상 사업을 선별해서 나 좀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에 대해서 심의를 해달라라는 요구하는 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대상 사업을 선별한 후에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에 대해 사전 조사를 수행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수행을 하려면 좀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뭐 툭 던져고 있냐 없냐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할 거니까 뭐 사지선다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어떤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줄 거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직권심의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 민간이 문제 제기하는 사업을 직권으로 심의하는 그런 안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50억이다 이렇게 그것을 바운더를 정했을 때 10억 안에 드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할 거냐라는 이런 또 예상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 심의 요구안 보면 예산 편성 이후에 민간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업을 심의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와 전략위원회에 심의하는 그런 안인데 이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부처가 중앙부처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법적 근거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브레이크를 스톱시킬 수 있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사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그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을 좀 방지하는 그런 좀 역할은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평가의 심의 개시 그 방법이고요. 예산안 편성을 하면 예산안 그 편성 이전하고 이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심의 신청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심의기준 개선안에다가 올릴 것이고요. 직권심의하는 거하고 민간에서 심의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공공정보화 시행계획을 작성을 해서 올리는 형태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안 편성 이후에서는 민간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에서 분과 신설을 해서 여기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 선별 기준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뭐 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아닌 것이고요. 문제 제기의 사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지 제품 또는 시스템의 기관 간 부상 배포하고 특정 모듈을 강제하는 일괄 배포하고 모듈 강제형 뭐 크게 대분려 보면 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그 공공정보화 사업을 하는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정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대국민 무상 배포하고 민간과 직접 경쟁을 하는 대국민 서비스형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선별 기준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발주 부처에서 또 발주 거기에서 체크해서 내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평가의 의의는 이런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에 의한 반대로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하고 비교하고 평가해서 사업 시행 여부를 결과를 도출을 하는
그런 방향이고요.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 줄여가지고 예타라고 하는 국가에서 모든 그 사업,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500억 이상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예타라고 하는데요. 그 보면 KDI 출처입니다. 이 KDI가 그 정보화 국가 그 공공정보화 사업에 50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예타를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KDI에서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99년부터 2013년도까지 총 216건 심사 불합격 576건 중에서 약 40%죠. 37.5% 불합격을 시켰다. 그래서 사업비 기준으로는 118조 원을 절감을 시켰다라는 게 KDI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비 타당성 그 보면 정책적 고려 사항도 반영을 한다. 그래서 얘를 좀 참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가 딱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제도도 뭔가 법령 개정에 그것을 하나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3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권고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여기서 저희들이 좀 짜찌는 게 정보화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막 500억 이상의 국가 SOC 형태의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소프트웨어 소규모 사업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심사기관도 국가연구개발에는 키스텝이라는 데가 하고요. 나머지는 KDI, 그래서 국가정보화 사업은 KDI에서 하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역량평가제도는 미래부 산하 기관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 전략위원회에 활성화 추진 실무회에 신규 분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사 형태도 이건 완전히 예타라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발주를 줘가지고 KDI나 키스텝한테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500억 이상.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들에서 별도의 형태는 이 소규모 사업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들에 대해서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생각되는 게 다수의 그러니까 그 동시에 미래부에서 받은 그런 정보화 그 시행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심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1개월, 맥시멈 2개월 내에 동시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그 생각들도 있고요. 그 심사 방식도 비용 편입 분석을 합니다. 이것을 예타는 다수 전문가의 정성 평가하고 사업별 특수 평가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근데 기간의 제약 때문에 그 비용 편입 분석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사기관에서 비용 편입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어떤 템플릿을 주고 실제 발주 기관에서 이런 비용 편입 분석을 같이 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의 평가 그 방법에 대한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라는 그런 훌륭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많이 참조를 해서 유사하게 좀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뭐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게 전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각양각색의 그런 사업들이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분야마다 다수 전문가에 의해 정성평가하고 사업별 특수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심의 개시 당시에 자료 위주로 평가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 영역 평가의 기준의 고려 사항들을 좀 보면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보화 사업에 이미 유사 소프트웨어가 또는 패키지들이 존재하느냐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사 소프트웨어하고 대상 사업의 제공 형태가 유료냐 무료냐 또는 뭐 조건부 유료냐. 그다음에 보조금이 뭐 예산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다음에 유사 소프트웨어하고 기업 사업 간의 차이점이 있느냐. 동일하다면 아주 침해 정도가 아주 큰 것이겠죠. 그다음에 유사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해서 침해 형태를 보면 뭐 직접 침해라든가 간접 침해 그런 형태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시장 상황을 보면 시장의 성숙도도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축소 효과가 있는지, 예산 절감 효과, 그다음에 대안 서비스 이것 말고도 뭔가 그 대안이 가능한 다른 안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 여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두 트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안.
그러니까 국가 정부와 시행 계획 심의 개선 안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취해 가지고 직권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그 해야 될 전략위원회 분과 신설안에 대해서 보면 법령 개정 없이도 국가 정부와 시행 계획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법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관련 기관은 기관의 사전 검토가 가능하게 물론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되겠지만 한데 여기서는 기관한테 자료 협조를 요구를 해야 되고요. 대상 기관도 보면 국가 정부와 시행계획서는 중앙 부처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근데 아쉽게도 공공기관이 좀 빠지죠. 공공기관은 뭐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전략위원회 분과를 하면 공공기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심사를 할 수가 있겠다. 물론 예산 단계에서 심사를 할 수 없지만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청취가 되면 심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대상 사업은 국가 예산 사업, 민간 문제제기 사업이고요. 선별 방법은 공공기관 심의 요구 사업하고 민간 문제제기 사업, 심의 기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 6월 30일까지, 지자체는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예산 연계는 기재부 장관의 검토 의견을 미래부에서 또는 안행부에서 통보를 하는 형태이고요. 전략위원회 분과 신설안 같은 경우는 관련 기관에 조치 요구를 하거나 미래부 및 기재부 장관이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대응은 예산 편성 전 검토 의견 개진이 가능하고요. 이 장점은 전략위원회 분과 신설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전략위원회가 항시 이렇게 열려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린다든가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심의 시점이 좀 이렇게 그 기간이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우려 사항도 좀 있습니다. 충실한 심의가 과연 가능할까? 매년마다 좀 그 공공정보와 그 사업 수가 다른데 한 6,000개 평균에서 그 정도 됩니다. 중앙부처가 한 900개, 나머지가 지방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정해진 그 심의 기간 한 2개월이죠. 맥시멈 법정 그 일수니까요. 2개월 동안에 이것을 다 심사할 수 있어 몇 개나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라는 우려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기준의 조사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 소프트웨어 발견해서 이게 발주처에서 뭔가 체크를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또 반대로 기업에서 나 뭐 맨날 하시는 말씀 여기도 많이 오시는데 기업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 그거 사업하면 저희들 다 죽어요. 그럼 매출 얼마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게 기업에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정말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정말 죽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가 예산이라는 게 지금 모르잖아요.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 사업이 그것을 예측한다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 기관의 부담도 당연히 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대상 기업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셀프 체크를 좀 해야 되니까 선정에 대한 혼란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사전 검토 결과 작성에 대해서 부담이 증가하고 영향평가 결과의 효력입니다. 과연 미래부 검토 의견을 이렇게 줬을 때 기재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국은 예산에 대해서 뭔가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저희들은 된다고 보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조치 요구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효력,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거. 예산 확정 이후의 조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에서 누락됐어요. 심의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 괜찮아, 네 건 해봐라고 A라는 사업에 대해서 뭐 허락을 한 거죠. 뭐 그냥 좀 레디칼한 예인데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보니까 이거 하니까 뭐 어떤 업체 뭐가 막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떠들면 이게 참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겠다 그런 거죠. 예, 이상으로 발제를 좀 마치고요. 같이 토의를